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김근우입니다. 시장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리스크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상황은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와 트럼프 리스크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하는 그러한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략을 상세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이제 남은 7월 달 그리고 3분기에는 특히나 실적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선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이 구간이 3분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3분기의 전략, 또 이제 야인시대가 함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전략에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7월달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지 야인시대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야인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야인시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얘기 좀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일주일마다 만나는데 일주일마다 시장이 정말 급변을 합니다. 매번 등장하는 키워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또 지금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지금 시장은 또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 이런 측면들이 아무래도 지금에 와서는 더욱더 빠르게 좀 변화가 느껴지고 이걸 순환매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또 모르겠는 정도의 어느 정도 속도도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혹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참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또 굉장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주말간에 트럼프 리스크가 새롭게 이제 나타났죠. 트럼프에 대한 이제 피습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해졌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차별화된 그런 움직임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3분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차오르고 있죠. 9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95% 이상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7월 달에 깜짝 금리 인하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주가 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또 개별주가 막 뛰어 올라버리고 개별주가 또 이제 가는 듯 하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조선주들이 가버리는 굉장히 이제 수급 이동이 빠르게 나타나는 정신없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수 자체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도무지 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시장이 현재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가면 그래도 현재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주말간의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이번 주에는 기존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제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익숙치 않았었던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않았었던 우크라 재건 혹은 건설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욱더 어려움을 좀 느낄 만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시장의 흐름,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만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간다면 그러면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실 거니까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개별 종목 장세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이 빠르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살아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코멘트 해주시죠. 네, 지금 시장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명인들의 복귀 하고 왔어요. 그래서 또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시청해 주셨을 텐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제 막 같이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중심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키워드를 하나 딱 꼽자라면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트럼프 트레이드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상태까지 와버렸고, 실제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면 아젠다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고의 미국,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을 중요시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단어만 몇 가지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포커스를 좀 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 자주국방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는 동맹국들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는 우리가 너네를 지켜줄게, 우리가 더 지켜줄게, 이런 스탠스를 미국이 취했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좀 알아서 살궁리 해봐. 우리가 지켜주는 거 너네 돈 내. 우리한테도 똑같은 요구를 했었죠. 물론 시행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 대해서도 비슷한 코멘트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된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미국이 지금까지 전략 물자라든지 전쟁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지원하는 거를 끊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바로 끝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의 현상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국면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건 아젠다입니다. 제가 왜 이 아젠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체적으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는 거는 지금 최근에 방산 보시면요, 우리 방산 같은 경우는 원래 좋았는데 이런 자주국방에 대한 스탠스를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각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러면 지금 K방산을 특히 유럽단에서 더 많이 사주지 않을까? 더 좋아해 주진 않을까? 유럽을 포함해서 중동에서도 그러면 우리 K방산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UAE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도 방산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감 쭉쭉 받고 있죠. 또 하나가 에너지단에서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들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통 에너지주 있죠.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원전 같은 종목들은 또 상단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단기적으로 그대로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단기로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승의 폭을 보여줬던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정책적인 아젠다를 심어주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움직임은 단기 모멘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인 뷰는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잘 고려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평단이 애매한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막 출발할 때 담으셨던 분들은 이게 조금 물려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오히려 좀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과대낙폭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낙폭된 종목을 또 잡으려는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물려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통적인 업종들,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우리로 보면은 조선 같은 조선주들도 같은 모멘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런 단기 트럼프 관련 모멘텀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우크라 재건주처럼 중소형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크라 재건주 중에 실제로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다산그룹 정도 제외하면은. 그래서 테마주들이 또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도 충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 또 이제 태칭탕에서 또 이제 여러 대화들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서 다 이제 이 상세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 전화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02325-8200 번호로 매수가, 종목명 비중 말씀 주시면 저희와 직접 통화하시면서 상담 가능하시니까 전화로도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한번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서 김JK님께서 이제 TLB 말씀 주셨어요. 일전에 이제 워낙에 AI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24,3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데, 단기, 중기로 이제 또 진단을 부탁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이제 TLB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제 이 반도체계, 기판계에 약간의
다크호스 같은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이 꾸준하게 좀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이고, 그러면서 이제 TLB 같은 경우에도 이 AI향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꾸준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이 다크호스 같은 활약을 해주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2분기까지는 사실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성이 약간은 더뎌지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서버형 메모리 출하 증가로 인해서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CXL 또 테스터 반도체 양산이 또 이제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현재 TLB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를 좀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단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켜줬어야 될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22,000원 근처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줬어야 깨지 않고 지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주가를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최근에 약간은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가가 21,6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21,6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19,000원 혹은 2만원 정도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깬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선을 그어놨잖아요. 현재 이 선이 지지라인 구간인데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을 해서 향후에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이 또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T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을 반드시 지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고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현재 구간을 깨버리고 이탈을 해서 바닥을 잡았다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걸 텐데, 주가가 반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22,000원 구간에 이 현재 지지 구간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향후에 깨버린 다음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오랜 시간, 강한 이슈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TLB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행히 또 이제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축소를 좀 시켜 놓으셨다가 향후에 이제 저점에서 좀 대응할 만한 구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를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제 계좌 한 켠을 좀 차지하는, 오랜 시간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700원 이 저가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향후에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것, 재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도저히 손절은 못 하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나는 그냥 좀 들고 가고 어차피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길게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가 이탈 시 말씀드렸듯이 19,0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아마 바닥을 잡아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2분기에 안 좋았던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분명하게 잡아주기는 잡아줄 거거든요.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서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목표가 25,000원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수익으로는 또 빠져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맛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종목은 짧게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가 이탈 시에는 그냥 정리, 혹시나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반등 시 목표가 25,000원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길게 봐도 돼, 조금 물려가도 어찌됐든 TLB는 좋아질 종목이니까 시간 어느 정도 뭐 몇 개월 정도는 충분히 들여도 돼, 비중도 안 크잖아 라고 하시면 저가 이탈 시에 지지 구간에서 추매를 해서 반등했을 때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목표가 25,000원 이렇게 길게 대응하는 방법 두 가지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맛대로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전략 참고하셔서 단기, 중기 입맛대로 조금 더 이제 끌리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되게 자주 뵙는 분이에요. 반가운 분인데 노승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금호석유 16만 3,500원 6%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 게 아니라 2020년도에 사셔가지고 좀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금호석유가 요즘 또 턴어라운드를 하는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호석유가 좋았던 시절을 보면은 이런 합성수지 또 합성고무 가격이 좋았을 때입니다. 제가 왜 가격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금호석유는 항상 똑같아요. 얘네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늘어난다라거나 또는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은 이제 레깅 효과를 그대로 받는 걸 적용하거든요. 여기서 레깅 효과라는 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 100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화학 가공을 통해서 200원짜리를 만듭니다. 자, 그럼 100원의 마진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0원짜리를 만들었는데 원자재가 100원에 사왔잖아요. 근데 원자재가 200원이 되는 겁니다.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3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가격이 내가 사왔던 가격보다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공정을 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지금 딱 그런 구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원자재 가격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 주력 제품이 이제 라텍스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텍스 수출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향이에요. 중국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단어 중에 이구환신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거 쓰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남의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 제품 쓰자 막 이런 운동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정책인데 이때 이제 보조금을 좀 많이 풉니다. 그럼 이 보조금 통해서 기초 단위의 원자재들 또 원료들 또 가공 제품들 수입을 하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때 우리 금호석유 거를 굉장히 많이 또 쓰고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도 점진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개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실적이 또 너무 안 좋고 막 적자나고 이런 단계로 간 적은 없어요. 안정적인 기업이면 틀림없고 또 하나 제가 강조를 드려야 되는 거는 물려도 될 만한 종목에 물리신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엄청 높게 잡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은 가격에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호석유 종목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우리가 약간 좀 뻔하게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나 해볼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이 네모친 부분이 언제냐면요. 2022년도 초반부예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2024년입니다. 자, 어떻게 느껴지시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지지와 저항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구간이 중요하게 이탈을 해버렸더니 아예 내려가더라. 근데 그 구간이 저항대로 바뀌어버리더라. 이미 테스트를 했죠. 근데 그 구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박스권 상단부를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게 현재 단계의 금호석유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상단 트라이 할 때 결과값은 두 개입니다.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뚫고 나서 다음 시세 나오느냐. 뚫면 다음 시세 돼요. 왜 다음 시세냐? 올라간 다음에요. 여기서 또 지지받습니다. 그럼 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주가가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은 이 상단 트라이가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질문에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방송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전통 산업의 종목들, 특히 전통 에너지, 석유화학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 사실 지금 그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사실 좋은 모멘텀 이제 출발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팔기엔 좀 아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 다음 시세가 앞자리는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20만 원 정도는 1차 목표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실적 개선 모멘텀에다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키워드가 금호석유한테도 다소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상승률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좀 지켜볼 만한 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 투자를 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비실비실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좀 견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몇 개월 걸릴 수 있지만 20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략은 이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고고의 세상님께서 안녕하세요. 나노신 소재 12만 원에 20% 매수하고 계속 밀리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뭐 나노신 소재를 포함을 해서 2차전지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또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은 좀 발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나노신 소재뿐만 아니라 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은 양극재 종목들부터 해서 뭐 장비주, 소재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전지 중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어느 정도는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제에 대한 상당히 또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나 혹은 이제 또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을 할 때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이제 품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이제 이 공장을 조금 증설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 자체가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양산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또 이제 해외에 공장들이 또 증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되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또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약간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이렇게 이제 1.5% 이상 급락을 하는 구간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끌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는 바닥 구간이 언제일까? 요거를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9만 원 후반대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이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즉, 이 구간이 일전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나노신 소재가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10만 원 구간을 깨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구나라는 부분을 일단은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구간을 깨지 않는지,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까지 현재 양산을 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현재는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 굳이 뭐 손절을 하기에는 지금은 약간은 아쉬운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손절을 하시려면 저는 진작에 12만 원 정도 구간 이탈을 할 때 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바닥을 지켜주느냐 아니냐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만 원 구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만약에 10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건 향후에 그 강력한 지지 구간이 오히려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이제 뭐 8만 원 정도 구간에서 자리를 잡겠죠. 그런데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 게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못 가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이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구간을 깨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정리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만 원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켜줬어야 될 구간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이제 힘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 최근에 나노신소재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 구간이 있었고 이 구간의 수급이 저는 다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구간을 잘 지켜주기만 하면 그래도 이 수익권으로는 충분히 저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1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나노신소재는 하반기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현재 트럼프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는 어찌됐든 대선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나타날 수가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이슈가 이길지를 보기보다는 나노신소재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10만 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이탈을 하면 어느 정도 정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지켜준다라고 하면 나노신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니까 10만 원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12만 원, 2차 목표가는 14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구간을 깨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매수가 이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도가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10만 원 구간을 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위주로 보시면서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자 되세요 님께서 김영애 김근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주시고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예전에 LG이노텍 추천하시는 거 보고 매수해서 수익 중입니다. 지금 정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방송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따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LG이노텍은 제가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럼 제가 왜 좋게 보느냐 이런 측면들이 좀 중요할 텐데 우리 LG이노텍의 사업 부문을 보면 돼요. 매출이 지금 제일 당연히 큰 포지션, 매출의 거의 다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카메라 모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 모듈을 어디에 납품하냐면 애플에다가 해요.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거의 다 LG이노텍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존도도 있고 모멘텀 쫓아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라면 지금 애플이 어떻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 지금 굉장히 잘 나갑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하면서 기존의 빅테크들은 지금 다 조정받고 있거든요. 애플 혼자 상승 중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뭐냐? 애플이 지금까지 먼저 쉬었고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그럼 먼저 쉰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이제 막 모멘텀 다시 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뭐냐면 중국에서 안 팔렸던 아이폰에 대한 모멘텀 또 글로벌적으로 아이폰의 점유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봤던 것들이 지금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아이폰에서 새로 출시하는 이제 AI가 접목된 아이폰의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규 모델만 적용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죠? 기존의 예전 모델을 쓰고 있던 사람들은 AI가 들어간 아이폰을 쓰고 싶으면은 새로운 모델로 교체를 해야 돼요. 새로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새로 사야 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보는 아이폰 교체 주기와 맞물린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 아이폰, 특히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던 중국에서도 수요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와 수치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니까 애플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애플 뒤에 딱 붙어있던 동생인 LG이노텍도 당연히 쭉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애플이 멈출 때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LG이노텍은 애플 모멘텀에 대해서 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LG이노텍의 특별한 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잘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 1번이 당연하겠지만 이 애플 모멘텀이었고요. 여기서 매출이 다 나오니까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유리기판입니다. 예? LG이노텍 유리기판 무슨 상관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국내에서 유리기판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SKC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시기상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체화를 한 번 더 얘기했던 게 LG이노텍이에요. LG이노텍은 대표이사가 직접 올해 3월에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 부문을 만들어내겠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여기서 중요한 코멘트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의 반도체 고객이 있다. 북미에.
근데 그 북미의 반도체 고객이 유리기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반도체 고객 누구겠습니까? 사실 뻔하죠. 애플인데. 애플이 유리기판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지금 빅테크 대부분 관심 많고 애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LG이노텍은 성장 모멘텀의 중심에 있는 유리기판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이미 카메라 모듈에서 대장일 정도의 기술력이면 유리기판, 소재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제가 이차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을 드렸냐면 이건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 단기간에 지금 뭐 바닥 대비해서 뭐 거의 60%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팔고 가는 지점을 저는 이 31만 원 구간을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를 이전 매물대가 있는 구간으로 한번 봐서 여기서부터 한번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해보고 조정이 나오면 이 종목은 또 잡아도 돼요. 그래서 충분히 뭐 매출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모멘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좋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31만 원에 다 팔고 끝내자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도 챙기고 그러면 빠졌던 비중은 조정받았을 때 채워보자. 이 정도 이야기를 전략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전화 연결해서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HB 테크놀로지 4,300원에 25%. HB 테크놀로지. 그럼 이제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그 단타 치려고 들어갔는데, 네, 뭐, 해가지고, 그때 놓치버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다시 한번 올라간가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보면서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HB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SKC가 현재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죠. 그러면서 SKC의 이제 자회사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제 이슈 때문에 HB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또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의 하한가를 또 기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일단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HB 테크놀로지가 이제 HB 테크놀로지 계열사가 있죠. HB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했고 HPSP에 투자를 해서 차익을 상당히 이제 크게 걷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0억 정도의 차익이 나타난 것을 작년 회사의 영업이익에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회사 영업이익이 약 한 300억 정도가 나온 건데 요게 이게 회사의 손익으로 잡히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감사 과정에서 이제 감사인이 요거 영업이익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또 재분류를 하게 되면서 HB 테크놀로지가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이제 크게 변동이 생겼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또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결론적으로 일단은 뭐 회사 측에서는 3월 달에 이미 어느 정도 정정 공시를 통해서 다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리기판이 현재 시장에서 또 죽었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저는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HB 테크놀로지, 뭐 그다음에 뭐 SKC, 뭐 그다음에 뭐 JNTC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약간의 이제 조정 구간에 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진입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쪽은 다가오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 상당히 또 성장성을 기대할 만한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한 차례 다시 한번 받는 그런 모습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B 테크놀로지가 또 이제 그러한 구간에서 과연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은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즉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이 주가의 급락 자체가 불성실 공시에 대한 이러한 또 이제 이 안 좋은 영향들을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다시 한번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또 이 단가 매수하셨던 단가하고는 약간은 또 이제 차이점이 있으신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주요하게 보시
보셔야 될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60일선 구간을 깨지 않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60일선을 깨게 돼버리면 현재 3,600원 단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또 주요한 굉장히 또 이제 큰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6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3,600원 이탈 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을 만약에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매수가 근처 혹은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또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이 적지는 않고 다른 유리기판주들을 봤을 때도 뭐 SKC든 뭐 혹은 JNTC든 전체적으로 유리기판주들을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는 그림인 건데 모두 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6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차분하게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가 조금은 높으시잖아요. 거의 이제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B테크놀로지가 유리기판에 대한 실질적인 모멘텀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작년에 영업이익이 또 적자로 되게 되면서 지금 분기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 근처 혹은 수익권으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정리했다가 다른 유리기판 쪽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불성실 공시로 또 불성실 법인으로 또 지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1차 목표가는 4,000원, 2차 목표가는 4,500원 안내를 드리고요. 3,600원 구간, 6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시간이 또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물려가야 될 수가 있으니까 비중 조절.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목표가 4,000원, 2차 목표가 4,500원 잡고 반등 구간에서 정리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살아있는 혹은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실적이 나와주는 다른 유리기판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다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한번 예. 신청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위메이드 43,300원에 10%입니다. 유메이드 43,300원에 10%.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세요? 오늘 갑자기 좀 많이 떨어져서요. 오늘 많이 빠져서요. 네. 자, 일단 이게 뭐 네. 위믹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게? 관련은 있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가 위메이드라는 기업의 특이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얘가 이제 최근에 급등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중심에 놔야 될 거는 위메이드가 직접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매출량 연관된 겁니다. 게임사죠. 당연히 게임이 잘 되고 있는가.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이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 항상 게임사들은 신작 게임이 필요합니다. 기존 게임이 잘 되면은 한 번에 전성기가 지나고 나면 항상 해당 게임 같은 경우는 하얀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하얀 곡선을 그리는 이전 작품에 대비해서 또 새로운 작품이 있는가, 출시는 언제 하는가, 출시하는데 이 새로운 게임에 투자를 또 얼만큼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특이점이다라면 코인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회사가 코인 관련된 일을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또 가상자산 관련된 업무가 또 진행이 되고 실제로 위믹스 코인도 들어가 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 코인이 오르고 내리고만 따로 놓으면 괜찮은데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위메이드가 테마 수급을 받아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좋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올라갑니다. 그럼 위메이드가 같이 올라가기도 해요. 비트코인 내려갑니다. 같이 내려가기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자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좀 축소하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가상 자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게임으로 승부를 한번 볼게, 이런 방식을 좀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요 키워드로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이 막 상승을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비트코인 올라갈 때 잘 갔던 애들이 오히려 올라가니까 반대의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의 수급의 논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 실제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본래의 모멘텀이 어떤가에 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단 나이트크로우,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IP 중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글로벌 게임입니다. 나이트크로우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트크로우가 지금 쭉쭉쭉쭉 위메이트를 키워나가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넘게 연속적으로 적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위메이드가 올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 말은 실적 턴어라운드 올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년부터도 좋은 실적이 더 많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두 번째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임을 떠나서 새로운 모멘텀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게임이 있느냐 이건데, 저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위메이드가 처음에 잘 성장했던 거는 미르의 전설이라는 IP였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미르의 전설 IP를 가지고 미르의 전설 2, 3, 4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미르의 전설 M을 중국의 이제 판호를 통해서 진출하려고 하는데 중국 판호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을 지금 올해 4분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판호가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미래전선은 원래 중국에서 잘 되던 게임이고 글로벌에서도 사실 인기가 좋았던 IP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대로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단계가 오히려 저평가 국면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상방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주가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메이드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4만 원 초반이거든요. 사실 매수하신 가격대도 이 4만 3천 원 완전 바닥에서 잡았습니다. 저는 이거 전혀 걱정할 단계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미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하방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뭐 적당히 보실 수 있는 거지, 이거에 특별히 막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내려가면 저는 더 담아도 될 종목으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좀 세게 빠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모멘텀을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신작이 당장 발표되는 것도 아니죠. 신작 발표가 자, 제가 명칭이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시면은 이제 레전드 오브 이미르, 이게 지금 3분기 원래 예정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3분기가 아니고 좀 더 지연될 수 있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신작 기대감까지 받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좀 못 볼 가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지금 오히려 좀씩 빠질 때 한 번 더 담아보자, 샀던 비중만큼 좀 더 사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그 기준 가격을 한 38,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한번 세게 담아보는 식으로 비중 투자를 이 구간에서 해보는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사실 위메이드는 생각보다 세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앞자리 5자까지도 금방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모멘텀 보면서, 예를 들어 과거처럼 수급이 빵빵빵 올라오면서 올라간다 하면은 5자 위로도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니까 올라오는 국면에 왔을 때 제가 화요일 출연입니다. 한 번 더 질문 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종목 진단은 이 시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히든카드 코너죠. 히든카드 바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카드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히든카드 섹터는 아마 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전선, 전력, 인프라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도한 섹터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전력 인프라였죠. 워낙에 앞으로 이제 이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이슈가 나온 것이 정부에서 전력망 지원 정책을 또 할 것이다, 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AI 반도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력난은 계속해서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전력 인프라 혹은 전선 관련주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관련해서 새롭게 또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다크호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대한전선, 대원전선, KBI 메탈, 세명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렇게 이제 또 짜르르기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종목들 중에 조금 낯선 이름이 있을 겁니다. 바로 KBI 메탈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전에 제가 3포인트 시간, 혹은 업앤타운 시간, 여러 이제 시간에서 전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명전기,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종목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새로운 후발주자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KBI 메탈이 그런 후발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에 메탈 그리고 이제 전선용 동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이제 또 지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용인시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또 이제 조성이 될 텐데 마찬가지로 또 이제 공장을 운용을 하는데 대단지로 운용을 하면 또 전력 또한 크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이제 전력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가 쫙 깔려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송전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선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또 마찬가지로 기대가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AI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은 또 구리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롭게 올라갈 준비를 마친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안내드렸던 세명전기나 대원전선 등등 해서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신고가에 있거나 혹은 이제 이 고점 구간에 좀 돌입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준 상황에서 수급이 또 상당히 연속적으로 강력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다 끝마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300원 안내드리면서 전력 인프라 쪽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KBI 메탈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준비한 히든카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하면은 사실 다소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측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너무나도 광범위한 업종입니다. 반도체도 포함할 수가 있고. 근데 아마 제가 반도체 가져왔으면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가 아니다라고 먼저 힌트를 드리는 거고 중요한 점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근간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취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젠다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자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런 정책을 항상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미국의 기업들이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우리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의 70%가 소비단에서 찍히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가는 모든 기업들은 미국에 갖다 팔고 싶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미국에 팔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조업의 경우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면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공장을 거기 안 만들고 중국에 만들면은 똑같이 미국에 만들 때보다 똑같은 비용으로 100명 고용할 수 있는데 중국에 가면 200명 고용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 가면 300명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010년대 이후로 어떤 측면이 강했냐면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른 국가의 공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불러들이고 있죠. 오케이, 들어와. 우리가 세금 깎아줄게. 그래서 법인세도 35%에서 20% 초반까지 깎아주는 이런 정책도 추진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그러면서 같이 정책을 폈던 게
들어왔으면 근데 단적인 예로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재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해외 기업들 저 경쟁사와 경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과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을 보게 되면 너네 들어와. 그리고 조금 비싸게 팔더라도 괜찮아. 중국 우리가 혼내줄게. 그리고 관세 정책 매기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정책들이 아무래도 기조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받는데 중국이랑 미국 기업이 경쟁을 좀 별로 안 하고 우리 기업이랑 경쟁하는 경우는 반사수의 가능성이 또 있는 겁니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네. 우선 LG전자 최근에 강하게 상승도 했고 조정을 줄 때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다소 많은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모멘텀을 보게 되면요 사실 LG전자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022년도에는 AI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베어 로보틱스 6천만 달러에 투자했고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전기차 충전 업체 애플망고 그리고 스피를 연달아서 인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관련 모멘텀도 지니고 있고 또 로봇 개발, 특히 웨어러블 로봇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베어 로보틱스가. 그럼 그쪽도 잘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자회사 중에 이제 합작법인 했죠. 마그나랑 이제 LG 마그나를 설립했는데 여기 자동차 부품도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굉장히 곁다리가 많이 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HVAC라고 해서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최근에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각을 받고 있는 HVAC 같은 경우는 지금 LG전자가 대놓고 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단위로만 보더라도 이제 2024년, 2025년 이렇게 1년 정도의 주기를 봤을 때 1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8조 정도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출발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합병하기 위해서 연구소 자체를 유럽에다가 지금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400평 정도 규모의 이제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아예 HVAC를 지금 국내 그리고 북미에서 잘 나가는데 유럽 진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 HVAC가 액침 냉각 모멘텀도 좀 받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다채롭게 하고 있는데 사실 다채롭게 다 잘해요. 그래서 매출도 좀 잘 나오고 있고 이번 2분기 매출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일단 숫자 찍히는 거 좋아하는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는 지금 안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 우선 제가 지난 5월에 LG전자 여러 번 말씀드릴 때 매수하신 분들이 이미 수익 중에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보유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길 지금 안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길 시초가에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지금 시장에 아무래도 비실비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 12만 원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카드까지 모두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려운 구간이 또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확실하고 현재 시장에 대한 적절한 전략들 계속해서 많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이제 노력하는 모습 같이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들을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남은 시간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 기분 좋게 이제 또 비도 그치고 그 다음에 계좌에 파란 비도 그치는 이런 이제 또 기분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